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가량 같이 산 남편과 이혼 위기에 빠진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언제 죽나 모르겠다. 저런 놈이랑 왜 결혼했나 신세 한탄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장난식으로라도 친구들에게 말해본 적도 없었죠. 그 정도로 남편을 신혼 때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절 배신할 줄은 몰랐던 거죠.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집니다. 저는 남편이 버릴 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지만 어머님은 달랐거든요. 정말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하루는 저를 보고 어머님께서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물어보는 거 있죠? 네가 봤을 때 내가 몇 살로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나이 어린 부녀회장이랑 어울리는데 그 부녀회장이 나보고 40대처럼 보인다는 거 있지? 진짜 그러니? 어머님 정도야 충분히 40대처럼 보이죠. 어머님이 워낙 센스 있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피부도 좋으시고요. 제가 40대였는데 시어머니가 40대처럼 보이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이 딱 60대처럼 보였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요. 대체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40대가 아니라 60대처럼 보이고 어쩔 때에는 70대로 오해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유도리 있게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거짓말하다 들켜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아주 혼쭐이 났거든요. 뭐? 너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젊어 보인다고 말하는 거지? 도대체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처럼 젊게 사시는 분이 어딨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호들갑을 떨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상하신 어머님께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셨거든요. 예,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네 집에 얹혀 산다고 눈치 줄 때부터 알아봤다. 아침마다 싫어하는 티 팍팍 내는데 내가 숨 쉬면서 살 수 있겠어? 너랑 사는 순간부터 지옥이 따로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획 나가버리셔서 돌아오지 않길래 제발 그 부녀회장이라는 여자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저랑 같이 다니면 또래 같다더니 친구 같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부녀회장을 만난 뒤로 자화자찬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만 자존심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기초 화장품을 바꾸고 친구들이 좋다는 브랜드로 색조 화장품도 바꾸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따라 화장품 바꾸고 집에서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더라. 나 견제하는 거니? 하긴 결혼했다고 너무 퍼질러 있는 게 심각했어. 그러니 우리 아들도 너랑 잠자리는 안 갖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막말이 점점 심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막말이라니? 너 그동안 내가 한 말이 막말이라고 느꼈던 거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근본 없는 년이네. 네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여기서 저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귀한 딸이라고요.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유, 썩을 년. 끝까지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봐. 내가 어떻게 저런 년을 집안에 들여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아이고, 인생아. 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욕을 중얼거리시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말싸움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셨던 거죠. 대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이야기도 안 하고 제가 뭐라고 한 것만 잃으셨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받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그렇지 예의 없게 굴면 안 되지. 예의 없게라니? 마음 같아서는 확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참은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한 줄 알아? 나보고 근본 없는 년이래.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따지더라.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 당신이 갑자기 버릇없게 구니까 그렇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괜히 엄마한테 성질 부리지 마. 난 갑자기 성질 부린 적 없다니까? 어머님께서 나보고 그만해. 나 피곤해. 일하고 오자마자 엄마한테 시달리고 또 당신한테 시달리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욕실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낳아준 엄마라고 꼬지른 건 다 들어놓고 제 말은 듣지도 않다니. 정말 남편이 밉고 짜증났지만 그 다음날 남편이 비싼 향수를 하나 사왔길래 전부 풀렸죠.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당신이 이해하라고 시어머니랑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따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들먹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웬일로 옷을 사오셨길래 기쁜 마음으로 입어보았죠. 어머님, 이게 무슨 옷이에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너무 비싼 건 아니죠? 백화점에서 사긴 했는데 비싼 건 아니다. 네가 옷이 좀 없는 것 같길래 생각난 김에 사봤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옷을 사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저랑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작은 일로 자주 마음이 상하고 다투다 보니 화해 요청으로 옷을 사준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옷은 고급 원단으로 만든 것 같은 소재의 심플한 원피스였습니다. 베이지색이라서 결혼식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결혼 기념일날 받은 진주 목걸이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며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가 원피스를 입고 어디 갈 일이 없더라고요. 옷장에 소중하게 모셔두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들이를 제안하셨습니다. 예, 나랑 드라이브 좀 하자. 부녀 회장이 가자는데 너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어머, 제가 가도 되나요? 괜히 눈치 없이 끼는 거 아닌가 몰라요. 부녀 회장과 가는 거라길래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보고 싶었던 집 근처 땡땡공원 벚꽃길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봄이 되면 늘 주목을 받는 곳이 땡땡공원 벚꽃길이었습니다. 이사 온 뒤에 코로나가 터져서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이번 연도에 드디어 개장했다고 하더군요. 사진으로만 보며 부러워했던 그곳에 가다니. 게다가 애들도 다 커서 학교 기숙사에 지내고 있는 터라 애들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였던 거죠. 부녀 회장이 저를 콕 짚어서 며느리 한번 데려오라는 말을 했다고 하길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부녀 회장이라는 존재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건지 알아야겠더라고요. 친해지면 어머님이 절 괴롭힐 일도 없어질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오후 3시쯤 땡땡공원 앞에서 만나자길래 어머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옷차림부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부녀 회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꽃무늬 스카프까지. 멀리서 봤을 때 벚꽃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가 우리 순자 언니 며느리야? 진짜 그 옷 입고 왔네. 언니, 그 외투 좀 벗어봐. 며느리보다 예쁜지 살펴보게.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외투를 입고 나오길래 그 안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투를 벗자마자 헉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랑 같은 원피스를 입은 거 있죠? 일부러 그런 듯 제 옆에 붙어서서 부녀 회장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때? 내가 며느리보다 낫나? 훨씬 젊어 보여? 당연히 언니가 훨씬 젊어 보이지. 이렇게 같은 옷 입혀놓으니까 더 티난다.
얘, 너 관리 좀 해야겠다. 40살이라고 했지? 40살이 어떻게 나보다 늙어 보이니?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봐.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어쩌면 좋니? 요즘 애들은 에스테틱 다니면서 관리 받는다던데 그런 거 할 생각도 없나 봐. 따로 관리를 안 받으니까 이렇지. 너 길 가다 할머니 소리 안 듣니? 네 얼굴 모르고 길 가다 마주쳤으면 내가 존댓말 했겠다. 시어머니와 부녀회장이 이런 식으로 절 꼽주면서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러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제가 아무리 늙어 보여도 60대인 어머님보다 늙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정말 잘 보살펴드리고 보좌해드렸는데 저를 이런 취급하다뇨.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할 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지만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이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50대, 60대의 나이에도 매일 꾸미고 머리하고 화장하면서 몇 살로 보이냐고 물어보며 젊어 보이는 데에 집착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저러니 시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랑 재혼했겠죠. 남자들이 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한 마음에 부들부들 떨며 어머님께 너무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어머님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녀회장이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얘가 지금 시어머니 두고 어딜 가는 거니? 아유, 버르장머리 없는 년. 저러니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지. 아주 남편한테도 미움받을 게 뻔하다. 이렇게 저를 욕하고 모욕 주길래 부녀회장에 대해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나이는 47살에 포크레인 운전사 남편을 두고 있더군요. 아들도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서 집안 대대로 그 일을 물려받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나이는 40살에 저희 남편은 땡땡 기업 부장급이었죠. 저희 딸은 명문학교를 다니며 전교 10등 안에서 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시하고 아래로 보다뇨. 누가 봐도 제가 더 나아 보였는데 억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거울만 보며 외모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 다니고 에스테틱에서 다니며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당신, 이번 달에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피부과랑 에스테틱은 또 뭔데? 나한테 이런 데 다닌다는 말 없었잖아. 아니, 남들은 다 다니는데 나도 다녀보고 싶어서. 내가 요즘 따라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해보고 싶었어. 나보고 생활비 많이 나가니까 담배 끊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당신 이런 사치 부리는 사람 아니잖아. 왜 갑자기 변한 거야? 남편이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며 시어머니와 부녀회장에게 들은 말을 털어놓을까 고민하고 있으니 갑자기 어머님이 들어와 한마디 하시더군요. 뭐? 얼마가 나와? 카드값 얼마나 나왔나 보자.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얼마니? 일도 안 하는 년이 이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이 돈을 막 써? 어디서 누굴 만나길래 이상한 물이 들어버린 거야? 이상한 물이 들었다뇨. 어머님이랑 부녀회장이 늙어 보인다고 핀잔 주니까 그런 거죠. 그런다고 이 돈을 다 썼다고? 네가 제정신이니? 이 돈이면 우리 손녀 다니고 싶다던 그 비싼 학원, 그 학원 보낼 수 있겠다. 그럼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던가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얘가 뭐 어쩌고 저쩌? 네가 쓴 돈인데 왜 나 때문이니? 제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하는데도 쎄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거든요. 하긴 제가 남편이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어이없을 겁니다. 한 달 생활비의 2배를 자기 꾸미는 데에 써놓고 시어머니 탓을 하다니. 욱하는 마음에 내뱉어 놓고 아차 싶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남편에게 말해서 이 갈등을 풀어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남편이 저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신 수상해. 평소에 이런 적 없잖아. 자기가 써놓고 엄마 탓하는 게 말이 돼? 내가 앞으로 현금만 줄 테니까 신용카드 내놔. 이러다가 우리 집 거덜나겠어. 안 돼. 우리 소윤이 교육비랑 우리 생활비 쓰려면 신용카드는 좀 써야 돼. 다음부턴 안 그럴 테니까 내 말 좀 들어주라. 이번 한 번만 그런 거라니까. 제가 남편에게 사정하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집안을 뒤흔들 정말 충격적인 거짓말을 내뱉고 말았는데요. 한 번은 무슨, 절대 봐주지 마라. 얘 밖에서 남자 만나나 본데 잘 지켜봐야겠더라. 요즘 따라 꾸미고 밖에 자주 나가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요즘 누구 만나러 다녀? 정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남편 눈빛을 보아하니 어머님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맨날 집안일하고 끽해봐야 동창 모임 나간 것밖에 없어. 당신도 내가 여중여고 나온 거 알고 있잖아. 설마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우리 와이프가 설마 그러겠어 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잠시 어머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길래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니? 네 동창이 소개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어머님이 보셨어요? 제가 남자 만나거나 바람 피우는 거 보셨냐고요? 내가 괜히 이러겠니?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러지. 남자가 생겼으니까 네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어머님이 저 볼 때마다 나이 들어 보인다 관리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니까. 내가 언제? 구초라,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니? 어머님께서 물론 남편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바빠서 같이 있을 일도 없었고요. 실제로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제 말이 아니라 시어머니 말을 더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차가워졌거든요. 안 그래도 자주 못 만났는데 오랜만에 저녁을 차려주거나 무언가 챙겨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시어머니와 부녀회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며 주말 부부를 넘어서 기러기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거의 한 달에 한 번만 보게 되니 불안해지더군요. 이러다 영영 남이 되는 건 아닌가 초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남편에게 정년 퇴임 날이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원래는 더 다닐 수 있는 나이였지만 회사에서 눈치를 준 것 같았죠. 하루아침에 회사를 관두게 되자 남편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이상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에게 신경질을 내길래 저도 점점 말이 험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최고로 심하게 싸운 날은 평일 대낮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제가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요한 마트에서 캐셔 구하던데 이력서 제출해보려고. 이러다가 생활비 부족해질 것 같아. 곧 있으면 우리 소윤이도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걱정이다.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그걸 왜 밥 먹다 이야기해? 내가 체하는 꼴 보고 싶어? 나보고 뭐 경비원 일이나 주차 요원 일이라도 알아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당신이 싫다며. 그래서 내가 일하겠다잖아. 왜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건데? 내가 뭐 당신한테 무턱대고 취직하라고 했어? 백화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랑 주차 요원 구하길래 지원해보자고 한 거잖아. 당신이 동네 사람들 만날 것 같아서 싫다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나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마트 캐셔로 일하다가 동네 사람들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도대체 왜 그게 불편해? 동네 사람들 그 마트에서 일한 적 많이 있거든? 당신 다른 사람들 눈치 좀 보지 마.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이 걱정되면 당신 애인한테 가서 좀 달라고 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동네에 소문 쫙 났다고 하더라? 뭐? 무슨 소문?
어머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 오랫동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당신이 내 카드로 피부과 끊고 에스테틱 끊었을 때부터.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말 믿지 말라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데?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도대체 언제까지 의심할 거냐고 난동을 피워도 소용없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의심하더군요. 헛소문이라고 침착하게 말해봐도 화를 내봐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로 집안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온다는 콤플렉스가 생기면서 저를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을 버리고 애인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라도 하는 모양이었죠. 저보다 엄마 말을 더 믿는 마마보이인 건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 철석같이 저를 배척하고 미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같은 핏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젊어 보이고 싶고 늙어가는 게 싫은 콤플렉스가 있으니 저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미워하는 거겠죠. 남편도 그 피를 물려받아 자기가 못생기고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데 그나마 잘 벌어오던 돈도 못 벌어오니 절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한 편을 먹고 저를 몇 년 동안 왕따 시켰습니다. 절 두고 몰래 외식을 하고 오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일도 잦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트 캐셔 일을 하고 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를 왕따시키고 어딜 놀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안방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니 여자 몸매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 몸매 봤니? 허리는 잘록하고 골반 넓은 게 애 잘 낳을 것 같더라. 며느리랑 너무 달라.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20대처럼 날씬한가 몰라. 그러게, 성격도 좋은데 애교까지 많더라. 엄마 며느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얘 자기 애인한테 애교 부려야 하는데 너한테 애교 부릴 시간이 있겠니? 내가 여러 번 말했지? 걔 이상한 점 한두 가지 아니라고.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엄마 말대로 수상해 보이는데 일하러 간다길래 따라가 봐도 진짜 마트 캐셔일만 하고 있던데? 우리가 365일 따라다녔니? 걔가 매일 바람 피는 것도 아닐 텐데 한두 번 따라다니면 안 되는 일이야. 지금이라도 남자 만나는 거 잡아내서 이혼해야지. 언제까지 그런 애랑 같이 살 거니? 차라리 오늘 만난 댄스 스포츠 선생이랑 재혼해라. 재혼은 무슨 재혼. 우리 소윤이 생각하면 이혼은 하면 안 돼. 요즘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동네에서 우리 집 이혼했다고 소문났을 때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때 엄마도 힘들었잖아. 걔 딸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써서 이혼해도 꽁꽁 숨기고 있을 거다. 그럼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것처럼 몰래 만나보던가. 뭐? 어떻게?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작아지길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죄 없는 저를 두고 남자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힐난하는 것도 모자라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간 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얼른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죠. 제 예상대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유 깜짝아. 얘가 왔으면 기척이라도 낼 것이지. 왜 말도 없이 문을 열어? 어머니, 방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댄스 스포츠가 뭐요? 지금 저 몰래 저희 남편 바람 피우라고 여자 소개시켜 주려는 거예요? 뭐? 이게 미쳤나? 내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니? 우리 아들이 요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 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도록 뭐 했니? 설마 또 남자 만나고 온 거야? 남자라뇨. 어머님이랑 당신 둘 다 이상해. 내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해야 돼? 나는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남편만 병원에 갈 게 아니라 어머님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둘 다 아주 미친 것 같아. 봐봐라.
이렇게 이상한 또라이 취급하면서 끝까지 바람 피우는 거 숨기는 거. 너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이혼당해서 혼쭐이 나봐야 한다. 손녀딸만 아니었음 이 집에서 내쫓겼다고. 저도 소윤이만 아니었으면 바로 이혼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 의심하실 건데요? 아니라고 하면 믿어야죠. 쫓아다녀봤는데 남자 만나는 거 못 봤으면 믿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엿들은 거야? 더러운 쥐새끼 같은 년.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워도 넌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이 더러운 거사. 어머님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물론 저도 욕하지 말라면서 뭐라 소리를 질렀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쌓여서 제가 뭐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고함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곪은 상처가 많이 있어서 툭하면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는 친정이 제주도라서 갈 도리도 없었습니다. 마트 캐셔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친정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획 가버려서 이혼이라도 당하면 제 딸 소윤이가 마음이 심란해져서 입시도 망치고 앞길을 막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귀한 딸인데 제가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라 시험관 시술을 통해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였습니다. 계속 아이가 유산되는 것도 남편이 나이가 있는 것도 한몫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저만 탓했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연애했을 때 기억도 남아있고 제가 유산했을 때 정말 잘해주어서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렇게 며느리를 헐뜯고 미워할 거면 혼자 사시지. 혼자 살기 싫고 끝까지 아들 끌어안고 살 거면 결혼을 시키지 말지 하는 마음이 굳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거 어쩌나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남편이랑 다시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만 상담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들어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정년 퇴임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하시는 거 있죠? 구철 씨가 원하는 정년 퇴임 날짜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상처가 컸나 봅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으셔서 자기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에 큰 타격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자격지심에서 불신이 오신 것 같으니 많은 대화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두 분이서 같이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불신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의사한테도 제가 바람을 폈다느니 별의 별말을 다 말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저를 믿지 못하는데 취미는 무슨 취미인가요? 동사무소에서 시큰둥하게 상담실을 나와서 병원을 나서니 남편이 저를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프다는데 반응이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없어? 병원에서도 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말했어?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의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내가 아프대. 당신 때문에 아프다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아픈 건 당신 핏줄 때문이야. 당신 어머니 때문이라고. 당신 어머니 콤플렉스 덩어리인 거 알고 있어? 20살이나 어린 나보고 자기보다 늙어 보인대. 끊임없이 나랑 비교하고 헐뜯고 욕하고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뭐?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당신 정말 이상하다. 왜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그리고 핏줄이라니. 우리 집안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끝까지 당신 엄마 편만 들을 거면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나 의심하고 당신 마음대로 바람 피우라고. 댄스 스포츠인가 뭔가 하는 그년하고 만나든가 네 멋대로 하라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해명하려고 애쓰면 뭐하나요? 하나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마트 캐셔일을 늘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쉬고 정신없이 일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침 마트 캐셔 직원이 여러 명 관두는 바람에 다른 시간대도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참이었거든요. 집안일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우리 딸을 위한 목돈을 모아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2개월 정도 지날 무렵 캐셔일을 하고 돌아와서 집안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빨래를 모아 하려는데 남편 와이셔츠가 웬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와이셔츠 입을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들어올려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옷깃 근처에 빨간색 립스틱이 묻어있는 것도 모자라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군요. 그때 이성을 잃고 남편에게 전화해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도 신경질을 부리며 들어오더군요. 내가 어디 있을지 알고 네 멋대로 들어오래. 내가 당신 아들이야? 당신 이건 뭐야? 이 와이셔츠 뭐냐고. 여기 묻어있는 립스틱이랑 향수 냄새 뭔지 설명해봐. 나 댄스 스포츠 교실 다니는 거 알고 있잖아. 파트너가 여자니까 립스틱도 묻고 향수 냄새도 좀 묻을 수 있지. 갑자기 왜 나한테 지랄이야? 괜히 일 힘들어서 짜증 부리는 거지? 뭐? 지랄? 당신 말이 점점 험해진다? 나하고 갈 때까지 가려고? 바람 피우는 건 당신이면서 나 의심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당신 오늘도 남자 만나니까 좋았어? 왜? 그 새끼가 잘해주디? 당신 정신과 똑바로 다녀.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의처증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입술을 부르르 떨며 윽박질러도 남편은 끄덕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비웃더니 집안일이나 하라고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거 있죠? 정신 차려 이 옆했네야.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편 의심하는 게 말이 돼? 옛날 같았으면 바로 곤장 맞고 뒤졌어. 당신 같은 여자 제명 살지도 못했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왜 날이 갈수록 미친 것 같냐고. 옛날에는 아니랬잖아. 나 유산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그랬잖아. 그때는 당신이 바람 피울 여자인 거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랬지. 배신은 당신 먼저 했어. 변한 건 당신이라고. 아무래도 정신과 약 때문에 그럴까요? 남편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말을 아예 맹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마트 캐셔 일만 한 것도 문제였죠. 날이 갈수록 비정상인과 사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로 다 관두고 제주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 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안부를 묻기도 전에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서 무섭다며 저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요즘 질 안 좋은 애들이 이혼했다는 친구 왕따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랑 친한 애인데 나도 왕따 당할까봐 무서운데 어쩌면 좋지? 딸이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께 말해야 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서 안 그래도 친구들 관계에 민감한데 제일 친한 친구가 최근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2022년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딸에게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혼 이야기는 차마 못 꺼냈죠. 딸에게도 학교에 가보겠다고 말하며 따돌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느라 또 남편의 문제를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딸 학교를 다녀온 사이 남편의 화장대에 화장품이 늘어나 있는 거 있죠? 향수는 물론 비싼 남성용 기초 화장품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에게 딸의 문제를 말하고 서울에 다녀왔는데 담임 선생님과 잘 말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본체만 채 하더니 생전 뿌리지 않던 향수도 뿌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길래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가? 내가 서울 다녀온다고 했잖아. 우리 소윤이 걱정은 안 돼? 안 그래도 집도 먼데 왕따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진짜로 왕따 당한 건 아니잖아. 걔 친구가 당한 거라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소윤이가 당한 것도 아닌데 서울까지 간 건 오바라고. 요즘 애들 순식간에 왕따 당하는 거 몰라? 당신 댄스 스포츠에 쏟을 시간 소윤이한테도 좀 쏟아. 애가 울었다고 하면 전화라도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누가 서울로 학교 보내래? 공부 잘한다고 명문학교 보낸 건 당신이잖아. 소윤이는 서울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당신이 잘 타일러서 보내놓고 왜 그러는데? 내가 괜히 보냈겠어? 나도 무리해서 투자한 거라고. 당신이 언제 소윤이한테 신경이라도 써봤냐고. 당신 아직도 소윤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도 모르지? 생일도 까먹고 있지? 지금 그게 중요해? 난 소윤이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근데 당신은 했잖아. 대놓고 속이고 남자 만나고 즐겨놓고 무슨.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보나마나 댄스 스포츠 교실을 간 것 같길래 제가 쫓아가 보았죠.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거나 여자 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댄스 스포츠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보이는 남자의 지도에 따라 자세를 잡고 춤을 추길래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모진말을 한 것도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요. 갑자기 문틈 사이로 여보! 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문에 바짝 붙어서 남편과 여자 파트너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소윤이는 어쩌지?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괜히 친구 잘못 만나서 따돌림 당하면 나 속상해. 불륜녀가 자기가 남편의 진짜 와이프가 된 것처럼 굴길래 대체 어떻게 생긴 작자가 그러는지 보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익숙한 얼굴이더군요. 진짜 누구일까 생각하던 와중 부녀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닥달해 같은 옷을 입히게 만든 그 사이코 작자요. 그 여자가 괜히 저한테 그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탐나고 질투나니 어떻게든 빼앗고 망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 멍하니 서 있으니 남편이 부녀 회장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절대 왕따 안 당해. 우리 소윤이가 누구 딸인데 왕따 당하겠어? 왕따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달려가서 혼내줄 테니까. 서울에 있는 땡땡 학교까지? 당신 안 그래도 바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 요즘 땡땡 기업 바쁘잖아. 당신이 거기서 일 제일 잘해서 사람들이 당신만 찾는다며. 딸 문제 때문에 연차 쓰면 사람들이 이해해줘야지. 뭐라 항의하면 자르면 돼. 어머, 우리 오빠 대단하다. 오빠랑 결혼하길 너무 잘했어. 남편과 불륜녀가 말하는 대화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불륜녀가 진짜 와이프고 소윤이가 자기 친딸인 것처럼 구는 것부터 거짓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소윤이를 생각하는 것도 거짓, 아직 땡땡 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이 땡땡 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구닥다리 취급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이유는 불륜녀가 남편의 환상을 채워줘서일까요? 댄스 스포츠 회원들이 남편과 불륜녀를 부러워하며 동경하는 눈빛을 보내자 남편의 어깨가 절로 올라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원들도 남편과 불륜녀가 부부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 딸 소윤이 이야기를 꺼내며 문제가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고 전부터 둘이 인꼬부부 같아서 부러워하길래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말이 회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늦둥이 생긴 거 참 축하해요. 이 나이에 아주 기적이야, 기적. 맞아요. 아들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생기네. 가만 보면 둘이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제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문을 벌컥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댄스 스포츠 교실 회원들도 이 동네 사람들일 텐데 소문날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주 난동을 피우고 말았죠. 당신 지금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시켰어? 이 여자 임신시킨 거냐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수업 중인 거 안 보여? 나가서 이야기해. 뭘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서 이야기해. 이거 놔.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남편을 힐난하고 싶었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오고 말았죠. 그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자한테 애가 생겼어. 당신도 만나는 남자 있을 테니까 서로 비밀 지키자. 안 그래도 소윤이 친구가 이혼 가정이라고 왕따 당했다며? 나도 우리 소윤이 왕따 당하는 거 원치 않아. 소윤이 대학 갈 때까지 비즈니스 커플로 남게. 내가 몇 번을 말하면 믿을래? 내가 결백하다는 거 죽은 다음에 믿으려고? 난 결백해. 내 이름 걸고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우리 소윤이 이름 걸고 단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빌긴 뭘 빌어? 내가 미쳤다고 배신자 앞에서 무릎 꿇을 것 같아? 나한테 바람 피울 구실 준 건 당신이야. 당신 이러는 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약 제대로 먹고 있어? 병원 다니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이 여편네가 이제는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네? 야, 너야말로 정신 차려. 남자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년 주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제가 풀썩 주저앉았는데도 남편이 미친년, 나쁜 년, 안 되려고 연기하네라며 상스러운 욕을 하길래 제가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하라고 동네 창피하다고 하길래 교실 안으로 달려들어갔죠. 그리고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 둘이 진짜 부부 같죠? 이 여자는 불륜녀예요. 정신 아픈 우리 남편 갖고 놀다가 내 자리 뺏으려는 불륜녀라고요. 지금 이 여자가 당신들한테 말한 거 다 거짓이에요. 허세라고요. 울 남편이 땡땡 기업 그만둔 지가 언젠데 뭐가 어째? 우리 딸 얼굴은 알고 있니? 감히 우리 딸 이름을 들먹여.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사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냐고. 제가 불륜녀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불륜녀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남편이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확 불륜녀 머리채를 놔버렸습니다. 불륜녀는 당연히 엉덩방아를 찌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불륜녀가 생쇼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말던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경찰을 불러 이 두 놈이 가족을 버리고 붙어먹더니 임신까지 했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경찰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는데 불륜녀가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애는 무슨 애요? 저희는 그냥 수업 같이 듣는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어요. 그냥 미친년 같다고요. 아, 그래? 그럼 이 회원들이 들은 말은 뭐지? 경찰 아저씨, 회원들한테 물어봐요. 이 여자 배 쓰다듬으면서 뭔 말했는지.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바로 병원 가보자.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산부인과 가서 사진 찍어보자고. 네 뱃속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니까. 이 미친년이 왜 그래? 이거 안 나? 미친년은 너지. 우리 시어머니 콤플렉스 살살 긁어대면서 나 질투하게 만든 년이 누군데 그러지? 내가 그렇게 부러웠어? 부러우면 이래도 돼? 내 인생 망쳐도 되냐고. 제가 불륜녀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광분하니까 경찰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이런 건 경찰 소관이 아니라서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를 요구해보라는 거 있죠. 정말 억울했지만 경찰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어쩌겠어요.
경찰들이 각자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길래 그 자리가 파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동네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소문났지만 남편의 뻔뻔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륜녀와 함께 아예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제 딸 소윤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참았습니다. 안 그래도 소윤이가 해외 대학으로 목표를 바꿔서 제가 이혼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 딸이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동네에 소문난 것도 있었고 댄스 스포츠 교실 회원과 선생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제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었지만 영국으로 해외 유학 간 딸을 둔 저로서는 참 부족해 보였습니다. 드라마 보면 위자료 받고 떵떵거리며 살던데 저는 여전히 마트 캐셔 일을 하고 있었죠. 덕분에 제 마음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보니 남편이 멀뚱히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유학을 잘하고 있냐고 연락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오다니. 그때 그 순간이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죠. 게다가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믿는 건데.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친 건데 끝까지 당신을 안 믿고 내가 배신해버렸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내 애도 아니었더라고. 다른 남자 애를 가지고 내 애라고 우기길래 재혼했더니 또 딴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있지? 내가 이렇게 돈이 없을 줄 몰랐대. 땡땡 기업이라고 엄청 대단하게 봤다면서 날 버리더라고. 뭐? 당신 애가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나랑 누나 둘 다 A형인데 애가 B형이 나왔더라고. 전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서 친자 검사를 해봤는데 내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바로 터져나왔죠. 땡땡 기업에서 겨우 버티다 잘린 주제에 능력남인 것처럼 연기하다 결혼하고 나서 딱 걸렸나 봅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니 그런 꽃뱀 같은 여자가 걸리는 거겠죠. 제가 한참을 웃다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쩌나? 우리 소윤이 이번에 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졸업하면 억대 연봉을 벌어줄 텐데 난 그 돈 당신이랑 나눠 갖긴 싫은데? 여보, 그러지 말고 나랑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 좀 해보자. 우리 소윤이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 우리 소윤이 무슨 과 같다고 했지? 소윤이가 말하지 말래. 아버지가 너무 증오스럽다나 뭐라나. 다시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남자 만나며 연애나 하라는데? 물론 제 딸이 억대 연봉 자리를 제안받거나 아버지에 대해 심한 말을 내뱉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페리얼 칼리지를 졸업하면 70~80%가 고소득자가 된다고들 하니까요. 게다가 소윤이가 재혼하지 말고 연애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100% 거짓은 아닌 셈이죠. 제가 이리 말하니까 남편이 애가 탔나 봅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손까지 잡더라고요. 그래서 획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 딸이 성공해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신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셨는지 제 딸이 졸업할 무렵 좋은 취업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딸과 영상통화하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대학도 안 나온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영어가 섞여 있어서 설명은 잘 못 드리겠네요. 경영을 공부한 제 딸에게 딱 알맞은 일자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소망했던 억대 연봉 자리라서 그 금액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식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려주며 액땜을 하니 집안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는 참교육을 해주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어머님도 군침을 삼키며 빌빌거릴 정도의 금액이었죠. 어머님과 남편 둘 다 제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들기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까지는 왜 찾아오셨어요? 이럴 시간에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줄 돈이나 보내세요. 혹시 몰라요? 우리 소윤이 마음이 풀려서 몇 달러라도 줄지? 얘야,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온 거야. 소윤이가 결혼할 때 아빠 자리가 없으면 남편 쪽 집안에서 뭐라 하겠니? 우리 소윤이 생각해서 다시 합치자. 우리가 너 달달 볶거나 의심할 일은 없을 거다. 글쎄요. 오히려 이런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 장가 오려던 남자도 도망갈 것 같은데요. 소윤이가 외국 남자랑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집안 망신도 모자라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제게 매달리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길래 소금을 뿌렸습니다. 남편은 소금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실실 웃으며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나 정신과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랬고 나 치료받아서 그럴 일 없어. 신혼 때처럼 당신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다고. 아껴주긴 개뿔. 내가 아니라 소윤이 돈을 아껴주겠지. 제가 말하려는 남편 얼굴에 소금을 던지니까 입속에 와르르 소금이 들어가더군요. 소금을 마신 남편이 캑캑거리고 있길래 시어머니 얼굴에도 소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소금을 물대포처럼 맞았다가 눈에 소금이 들어갔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아까는 간신배처럼 잘 쪼개더만 끝까지 웃고 있어야지. 얼른 웃어. 바보같이 제 말을 듣고 어머님과 남편이 웃고 있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어머님과 남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보내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굴욕을 당한 어머님과 남편은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잠적한 상태인데요. 이러다 돈이 궁하면 저한테 와서 빌빌거리겠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복수해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복수를 할 것 같으신가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